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자로 향하는 항해에 참여했던 경험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납포의 과정들,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또 동참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음, 먼저 가자, 혹시 스크린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먼저 가자 지구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먼저 앞서서 누르님이랑 지혜님이 잘 얘기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사실 사상자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민족이나 집단을 말살하려는 시도나 혹은 그러려는 말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제노사이드라고 규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엠네스티에서도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제노사이드임을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차트는 사실 가자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살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아이들과 여성들을 선택적으로 살해하고 또 최근에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긴급 구호 물품들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어떤 정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나 분쟁이 아니라 특정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특정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은 올해로 77년째였는데요. 특히 가자 지구는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의해 봉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 부분이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곳이고 여기서 육지에 닿는 면들은 모두 거대한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다음에 한두 개의 검문소들만 어, 위치해놓고 그 검문소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물품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면 전체가 바다로 닿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바다 또한 이스라엘 해군들이 봉쇄하고 있고, 만약에 가자지구 사람들이 해안 가까이에 오게 되면, 만약 총살을 하거나 좀 저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봉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쇄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봉쇄되었고, 그래서 2008년부터 사실 가자로 가는 항해들이 시도되어 왔어요. 음, 그렇게 시도했던 단체들이 여러 가지 단체이고, 지금 가장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체는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글로벌 스무드 플로틸라랑 프리덤 플로틸라와 타우즌 메들린 투 가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3년 10월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어떤 공습이 굉장히 심해졌고, 동시에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도 너무 극심해져서, 어, 공습으로 인한 시체도 많았지만,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상당한 수의 시체들이 화사로 인해서 배가 고픈 아이들의 시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되게 커다란 규모로 항해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저도 그러한 어떤 움직임 속에 타우즌 메들린 투 가자라는 단체와 함께 한 번의 항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항해가 또 한 번 더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다우즌 메들린 투 가자에서 메들린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여성어부의 이름을 뜻하는데요. 어, 이렇게 거의 모든 배들이 스무드가 굳건한, 아랍어로 굳건한이라는 뜻이듯이 거의 모든 배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상징성을 담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배는 만약에 1000개의 메들린과 같은 배들이 가자로 간다면 가자 해안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드 메들린 투 가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두 단체는 좀 더 하나의 단체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방식의 단체예요. 그런데 사우드 메들린 투 가자는 전 세계에 각 지부를 두고 각 지부에서 각자 운영을 해서 그 지부들이 연합하는 그런 세계 시민들의 연합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8개 국가에서 지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한국 지부도 최근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동시에 TNTG는 구호를 첫 번째 목적으로 두지 않고요. 봉쇄를 부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립된 땅에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활동 또한 구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자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식량이나 의료품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연결하는 어떤 그런 외부와의 연결이 또한 중요한 구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음, 예를 들면은, 가자 지구의 슬픈 별명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야외 감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봉쇄해서 물품과 이동을 제한하고 동시에 그 안에 공습을 퍼붓는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구역을 가장 큰 야외 감옥으로 부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구호물품을 전달해서 그들의 삶을 연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가자의 봉쇄를 부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이 제노사이드를 목격하고 있는 세계 시민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첫 번째 항해는 그래서 18개의 전 세계에 있는 지부에서 이제 배와 사람들을 모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70여 개 국에, 20여 개 국에서 145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이제 자신의 국가에 소속된 사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지부로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지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참가 국가들은 유럽이나 서양 국가들이었고, 그중에 말레이시아 여성분과 저만 아시아에서 왔던 참가자였다고, 였습니다. 음, 그리고 각 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팔레스타인을 상징하거나 혹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떠났었는데요. 총 8척의 세일링 요트와 한 척의 커다란 여기 컨시언스호라고 적혀 있는 한 척의 커다란 9호선이 함께 갔었어요. 제가 탔던 배는 여기 빨간색
몸통을 가지고 있는 알랄 나자르호인데요. 여기에는 저를 포함한 3명의 프랑스인이 탑승했었고, 알랄 나자르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했던 여성 소아과 의사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어요. 이 여성 소아과의 삶은 음, 이분이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이분의 집에 공습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분의 10명의 자녀 중에 9명이 사망을 하고, 한 분은 이제, 한 분은 다치고, 그리고 이분의 남편분도 다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는 의료진의 삶이라는 것이, 음,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공습 속에서 그러한 어떤 위험들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뭐 의료진의 이름이라던가 혹은 저널리스트 기자들의 이름이라던가 혹은 가자의 중요한 어떤 새 이름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상징성을 담고 출항을 했었고요. 음, 저희는 출항 전에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고 출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항해가, 어, 직접 행동이지만 비폭력 기반의,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한 항해임을 서로 항해하는 사람들끼리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렇다면 비폭력 활동가로서 어떤 태도로 상황들을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기간 동안 비폭력 대화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이때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일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서 실제 나포 상황과 이스라엘군이 드론 공격을 했을 때의 상황들 혹은 실제로 수감됐을 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진행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마주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거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이러한 상황들을 모르셨기 때문에 어, 많은 걱정을 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러한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여기 함께 모인 전 세계의 시민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나눌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가 왜 여기 왔고, 왜 가자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희망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서 이 가자로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먼저 가야 했었는데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는 제가 아시아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갔지만, 막상 갔을 때는, 어,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성이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사실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어, 중단한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만약에 이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면 이 사람을 만나러 올 수 있는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영사들이 이 사람을 만나러 올 수도 없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 말레이시아 여성분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취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된가 동시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어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훨씬 확신에 찬 마음으로 가자로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음을 어,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어떤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고요.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아까 말레이시아 여성분 같은 경우는 간호사셨고,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해를 하는 사람들과 의료진들과 기자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항해를 했지만 그 외에 정말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했었고 저 자신도 활동가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이 항해에 신청을 했고 참여를 했어요. 예를 들면 농부나 어부나 청소년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86세셨나? 그 정도의 엄청 나이 든 노인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뭐 장애인이나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나 혹은 시인이나 혹은 학생 운동하는 그런 학생들까지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으로 이 항해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항해 자체는 9월 27일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근처의 카타니아에서 출항해서 10월 8일까지 거의 한 10일, 11일 정도 항해를 했고요. 항해하는 내내 밤에는 드론이 찾아왔고, 그러면 이제 드론이 어느 배에 찾아왔는지 혹은 어떤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항해를 같이 했고, 그다음에 낮에는 또 우리가 어디까지 오늘 항해를 할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항해할지에 대한 전략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항해를 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갔었고, 저희는 이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 이 항해를 공식적으로 목격할 수 있게 했고, 지금 어디 위치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음, 저희는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의 카타니아가 여기쯤이고, 이제 여기에서 쭉 와서 요, 여기에서 납포가 됐고요. 여기 빨간 부분이 가자 지구인데, 가자 지구로부터 이제 120회리 떨어진 공해상에서 납포를 당했습니다. 총 9개의 배가 어, 145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다음에 11만 달러의 의료 물품과 구호품과 함께 납포 및 갈취를 당했고요. 어,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자지구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가자지구고 그리고 공해상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바다가 한 국가가 주권이나 영유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공동의 바다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국가가 주권이나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 육지로부터 12해리, 그러니까 15km 정도의 짧은 구간만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거의 10배가 되는 120해리 지점에서 이스라엘 군이 저희를 납포했고, 동시에, 외국 나라가 외국인을 체포하게 될 때 필요한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전혀 아무런 절차나 혹은 고지 없이 저희들을 납포했습니다. 그런 어떤 정황들 때문에 이것을 불법 납포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동시에 이제 배에 올라타자마자, 음, 모든 어떤 배와 배에 있는 물품들,
혹은 구호품들을 모두 갈취하고 현재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고 심지어 어떤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뭐 카메라 같은 비싼 장비를 비롯한 거의 모든 물품을 음, 약간 네, 돌려받지 못했어요. 음, 나포는 10월 8일 새벽 2시에 진행이 됐고요. 무장한 군인들이 경고 없이 6명 정도가 저희 배에 올라탔고, 이제 저희들은 항복 자세를 취하고 군인들이 이제 배를 조종해서 더 커다란 함선 약간 군함 같은 곳으로 옮겨 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항구로 이동을 했다가 이스라엘 항구에서 사막으로 이동하고 사막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는 과정을 걸쳤습니다. 음, 그리고 수감 자체는 3일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음, 사실 수감됐다가 추방당하면서 이제 추방을 하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것이 추방인지 혹은 다른 감옥으로 가는 이송인지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어, 어떠한 어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제안하는 말들이나 혹은 요구하는 말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고, 대투랑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거 이제 석방되었고 추방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어, 저는 터키로 추방이 됐었는데요. 터키로 추방되었다가 음, 제가 1차로 추방된 것이고 2차로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로 가서 남은 사람들을 수감자들을 기다리고 이제 같이 수감자들이 석방될 때 같이 환영하고 같이 이제 어떤 이야기 나누고 또 회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걸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찍은 지도인데요. 제가 탄 비행기가 카타르 항공이라는 아랍 국가권 항공기였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아까와 비슷한 지도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예 없고, 그냥 팔레스타인이안 테리토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글 같은 지도를 보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있는 걸 많이 자주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음, 사실 이제 이 땅은 오랜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팔레스타인을 식민 점령하면서 건국된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나 땅의 국경 혹은 경계를 상상할 때 사실 어떤 만들어진 지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세상 혹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경계나 국경을 상상할 수 있고 그러한 지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지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많은 아랍 국가들은 이런 지도를 사용하고 있고, 뭐,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끊거나, 혹은 팔레스타인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왜 팔레스타인까지 먼 곳까지 갔느냐는 질문을 하시곤 했었는데요. 어, 왠지 누르님이랑 지혜님이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지만 한국은 사실 어,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가담하고 있는 가해국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집트 때도 그렇고 베트남 때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어떤 식민 침략의 전쟁에서 가해에 가담하고 있는 가해국으로 여러 번 그랬던 전적이 있고 동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식민 점령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큰 가해국으로 가담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음, 한국, 팔레스타인에 직접적으로 공습하고 있는 어떤 무기를 거래하는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이 제노사이드 자체는 이스라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어, 그렇게 협력하는 국가들의 제목에는 군사적, 경제적 혹은 외교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방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노사이드를 방관하는 것 또한 음, 약간 어떤 이곳으로부터 멀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의 특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렇게 어,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63개국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한국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습할 때 사용하는 전투기의 부품을 제공하는 19개국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앞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를 수탈하는 행위에도 가담하고 있는데, 이 수탈에 한국 석유공사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어떤 거리상으로 멀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혹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음,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제노사이드라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와서 이제 따준 메들린톡 가자 TMTG의 한국 대표단을 만들었는데요. 한국 대표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작은 모임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음, 그래서 여- 여러분들도 음, 첫 번째는 후원자로 함께 해주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어, 혜원이라는 이름을 띄우미로 좀 별명을 붙여서 이 배를 함께 띄우자. 우리도 가자로 가는 배 중에 한 척 정도는 한국에서 후원을 해서 배를 띄우자라는 의미로 띄우미 가입을 요청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이 활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어요. 뭐, 정말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신청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마 TNTG
활동가들이 많이 함께 가셨다고 들었는데 또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